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공중 분해되는 엔트그룹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알리바바 자회사인 엔트그룹이 공중 분해 위기에 처했어요.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지금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주류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 조금 믿을 만한 이야기지만 제 기준으로는 전혀 헛다리를 짚었다 라고 보고 일단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엔트그룹이 공중분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 규제당국이 핀테크 대기업인 엔트그룹에 본인의 결제 사업에 집중하라고 경고를 한 것이죠. 당국이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명분으로 민간 기업을 분해시킨 안방보험 사례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면 여기가 본업이었던 결제 사업, 핀테크 사업이죠. 알리페이를 위시로 한 이 핀테크 사업에만 집중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엔트그룹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면 일단 이해가 편한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엔트그룹은 그 수익이 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커다란 축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알리페이, 이게 핀테크 결제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파이낸스, 소액 대출과 그 보험, 이 여러 가지 것이 파이낸스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결제 사업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제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큰 이득이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득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느냐? 파이낸스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알리페이와 같은 경우는 핀테크 결제 사업이지만 많은 핀테크를 통해서 결제가 돼요. 결제가 되지만 실제로 소모되는 비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이득을 얻지 못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동안 엔트그룹은 중국 정부의 비호 아래 급속하게 성장을 해온 기업입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비호 아래 알리페이, 위챗페이라는 핀테크 사업을 통해서 중국의 결제 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가 지금 오고 있죠. 이를 통해서 중국 내에서 카드 사용보다 알리페이, 위챗페이의 이용이 훨씬 더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엔트그룹의 시초가 된 것은 알리페이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알리바바는 알리바바 전자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2011년도에 분사를 시켰고 엔트그룹으로 분사 후에 소액대출, 자산관리, 그리고 보험 중개 분야까지 이 사업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죠. 엔트그룹은 높은 은행 문턱으로 대출이 힘들어진 서민들을 위하여 간편한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소액대출이 이번 문제의 핵심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엔트그룹의 매출의 40에서 50%가 이 소액대출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트그룹의 매출의 4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소액대출을 막고자 지금 중국 정부가 노력한다. 그런데 이 중국 정부가 왜 이것을 막아야 되냐 하는 이 배경이 정말 더 중요하죠. 특히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대출 규모예요. 대출 규모가 왜 크게 문제가 되느냐? 엔트그룹의 자본 총계는 1,800억 위안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대출 규모는 이보다 거의 얼마나 더 높아요? 예, 한 10배 정도 더 높죠. 10배 정도 더 높은 2조 위안 정도 됩니다. 10배보다 더 높죠. 소액대출 채권을 이렇게 모아서 ABS, 자산 유동화 증권을 만드는데 이렇게 자산 유동화 증권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대출을 해주고 이게 이렇게 되면서 자기 자본의 100%가 넘는 대출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엔트그룹은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준비를 하던 중이었었죠. 이 기업 공개가 가장 큰 문제가 됐어요. 이 기업 공개를 중국 정부에서 막았거든요. 이 배경이 된 것은 중국이 자본시장이 미국을 향하여 활짝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는지 그 이유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거의 모든 중국의 자본시장이 외국에 개방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은행업 같은 경우는 한 51%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채권 시장은 100%. 이렇게 채권 시장에 대해서 지금 블랙락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블랙락이 바로 자회사가 100% 자회사로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엔트그룹이 IPO를 통해서 사실상 엔트그룹의 미래가 외국으로 주도권이 만약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100배가 넘는 대출의 미래가 외국으로 넘어가는 형국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자, 지금 자기 자본의 100배가 넘는 금액을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대출이 전체적으로 어느 기업에 넘어가느냐, 이게 외국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 자본 자체가 외국 기업게 돼버려요. 네, 그래서 그게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딜레마도 있어요. 중국의 핀테크 결제의 거의 절반이 알리페이가 차지하는 것을 예외로 치더라도 파이낸스, 즉 대출 시장이 미국을 위시로 한 외국 자본의 통째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만약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엔트그룹이 이게 외국계 자본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대출에 대해서 과실도 중국이 먹는 것이 아니라 외국이 다 먹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껏해서 중국에서 대출을 일으켰더니 누가 그 과실을 따먹어요? 예, 외국계 기업들이 따먹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것은 소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중국 채권 시장의 한머니 유입도 굉장히 지금 거세다고 제가 몇 번이나 알려드렸어요. 이 이유로 인해서 중국의 위안화도 현재 통제 불능의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지금 달러화를 통해서 위안화를 사요. 그러면서 위안화의 가치가 또 올라가게 되면 이 올라간 상황에서 위안화를 팔고 다시 달러화를 사죠. 달러화를 사면 이전에 한 10달러로 10달러가 만약 1위안이었다면, 네, 예를 들면 만약 1위안이 갑자기 1위안의 가치가 높아져서 15달러를 살 수 있는 돈이 돼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 50% 이렇게 올라간다면 팔아요. 팔아서 다시 15달러를 사요. 다시 환율이 떨어지겠죠. 환율이 떨어져서 한 12원, 달러를 가지고 1, 2위안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3달러는 누구 돈이 돼요? 외국계 기업의 돈이 되죠. 그래서 이 위안화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중간에 돈들이 많이 노출이 되죠. 특히 중국의 그 달러화가 계속 유입이 되잖아요. 유입이 되면 달러화가 넘칩니다. 달러화가 넘치게 되면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져요. 중국 시장에서. 중국 시장에서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면 다시 위안화의 가치가 절상이 되죠. 절상이 된 이 상태에서 다시 달러화 공급을 좀 줄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런데 위안화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다시 사고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다시 위안화를 다시 회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네, 돈이 많이 벌리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해야 될 입장은 이거예요. 중국 내에 들어왔던 달러화를 해외로 무조건 푸시해서 빼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수입이라도 해서 물품을 달러화를 해외로 빠져나가게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중국의 입장입니다. 이것까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엔트그룹이 발행했던 ABS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시장을 통째로 외국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중국 정부를 움직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이것이 만약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것은 중국 정부가 거덜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이 ABS가 어디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냐면 중국의 은행들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 은행들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ABS의 부실이 은행의 부실과 같이 연관이 돼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BS를 현재 100배 이상 발행한 엔트그룹에 대해서 지금 1대1로 바꾸도록 지금 공고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1대1로 이렇게 만들어야 시장에 왜곡이 없는데 이 시장의 왜곡 때문에 너희들은 대출을 많이 해서 대출 이자로 너희들이 수입을 많이 얻었어. 그런데 이것은 그만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주류 언론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대기업의 규제를 박차를 가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가
계속적으로 재생산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윈의 알리바바 이제 제재에 들어가나? 라는 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이거예요. 중국은 대기업을 성장시켜서 발전해온 나라예요. 이러한 나라가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한다? 이것은 제 생각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는 거죠. 그들이 세계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던 대기업으로 성장시켜서 지금 외국의 회사와 경쟁을 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화웨이예요. 그리고 ZT도 그 반열에 들어가고 DJI 지금 드론을 만들고 있는 DJI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철도 그리고 전철 이런 만드는 회사들이 다들 하나같이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대기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데 이 대기업을 망가뜨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엔투그룹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게 공중분해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말할 것인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마윈이 그때 그 정부와 대담 가운데 이렇게 했죠. 우리의 어떤 플랫폼도 가져갈 수 있다. 우리만 살려다오 라고 얘기했는데 이 플랫폼을 가져올 것 같아요. 엔트그룹의 파이낸스 분야에 대해서 플랫폼을 이제 중국 정부가 가져올 것이다 라고 지금 보면 되는데 지금 파이낸스 분야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수를 착수할 것이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알리파이낸스의 미래를 통해서 중국을 지배하려고 하는 외국 세력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파이낸스 분야 그리고 그 핀테크 사업 분야 결제 시스템이죠. 이 두 가지 중에 핀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 위안화의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어쩌면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디지털 위안화라는 것은 디지털 돈을 가지고 바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디지털 위안화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걸쳐서 결제를 한다라고 하면 국가 입장으로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물건을 파는 입장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중국은 조화롭게 할 것인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그대로 살아남게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서도 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사용하는데 이들은 아직까지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대중화가 되지 않았어요. 대중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대중화가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살려둘 것이다 라는 것이 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결론 이거예요. 알리페이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분사가 되느냐 이 부분에서 저는 그 파이낸스 분야는 따로 떼어서 국가 소유로 만들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이 대출했던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면 은행의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대출이 힘들었던 사람인데 간단한 작업을 가지고 대출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국가가 통제를 할 것이다. 통제를 하고 통제를 하면서 쉬운 방법으로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은 다시 한번 모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막은 이후 외국 자본의 중국 현지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